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막부의 우두머리, 쇼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쇼군이 탄생한 최초의 순간에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의 옛 주인, 아이누족이 있었습니다. 1년 중 5달 이상이 눈에 덮여 있는 순백의 땅, 눈의 나라 홋카이도의 옛 주인인 아이누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 옛날 일본의 국가가 처음 등장하기도 전에 일본 열도 전역에 살다가 점차 북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후손은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뜻의 아이누라고 불렀고 차가운 설원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누족의 생활권은 홋카이도와 사할린, 쿠릴 열도에 이르렀고 일본인과는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움푹 패인 눈과 오똑한 코에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가졌고 온몸에는 털이 풍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이누족의 남자들은 구레나룻과 콧수염을 길게 길렀고 여자들은 입에 마치 조커 같은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 문신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은 여자가 된 상징 혹은 미적인 요소라고 알려집니다. 인류의 상당수가 자연과 동물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아이누족은 인간과 자연, 동물이 모두 대등하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홋카이도 지역에 서식하던 불곰을 숭배하였고 주식으로는 연어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대 일본은 아이누족을 에조라고 불렀는데요. 아이누가 살던 지역은 오랑캐 에조의 땅이라는 뜻으로 에조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명칭을 통해 고대로부터 이곳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아이누의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세기 야마토 정권 때부터는 일본이 슬슬 에조치에 진출합니다. 야마토 정권 시기에 최초의 쇼군이 정의대장군으로 임명되는데요. 정이란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뜻으로 이때의 오랑캐는 아이누족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쇼군은 아이누족을 정벌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 관직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쇼군의 체계는 아이누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 열도의 미개척 땅과 정벌할 이민족이 남아있는 한 쇼군의 존재 이유도 계속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이누족 입장에서는 평화롭게 살던 그들의 땅에 자꾸 침입자들이 들어오니 자연스레 불만을 품게 되는데요. 1457년에는 일본인과 아이누족의 갈등이 점화됩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아이누족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한 아이누 소년이 일본의 대장장이에게 작은 칼을 주문했는데 그 가격과 품질이 형편없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화가 난 대장장이가 아이누 소년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순식간에 살인사건으로 변모한 이 사건을 계기로 홋카이도 동부에 있던 아이누 족장 고샤마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이누족은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일본인과의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를 고샤마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누군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서 일본인들의 무역 거점 대부분을 기세등등하게 점령해 갑니다. 하지만 이듬해 1458년 다케다 노부히로의 일본 무사단에게 아이누 지도자 고샤마인의 부자가 살해되고 이로써 아이누군이 붕괴됩니다. 아이누의 야마토를 향한 투쟁은 이후에도 약 10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1464년 일본 열도에 온인의 난이 터진 후로 다이묘들끼리 100년 넘게 혈투를 벌이는 전국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수많은 일본인들이 홋카이도로 부랴부랴 건너갔고 아이누족은 터전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다 일본 동북 쪽의 사무라이였던 카키자키 가문이 에조치에 대한 지배권과 교역권을 승인받는데요. 에도 시대에 들어 카키자키 가문이 성을 마스마에로 바꿉니다. 16세기 중엽, 마스마에 가문은 아이누와의 교역을 독점하면서 본토 사람들과 아이누의 거주지를 구분짓고 서로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아이누족들은 이 마스마에 가문의 성 아래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인은 주로 쌀과 철 제품을 가지고 왔고 아이누족은 수산물이나 동물 가죽, 해초류를 가져와 팔았습니다. 마스마에버는 교역 물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아이누족을 점점 더 가혹하게 지배합니다. 그러자 아이누족의 샤쿠샤인이라는 족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1669년 아이누족이 힘을 합쳐 2,000명의 군대를 만듭니다. 잔뜩 열이 오른 아이누족이 일본인 356명을 죽이자 마스마에번은 에도 막부에게 서둘러 지원을 요청합니다. 에도 막부에서 3개의 번을 모아 병력을 지원하니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투가 끝납니다. 활을 주로 쓰던 아이누족과 총을 쓰는 일본군의 싸움은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활을 들고 1년간의 장기전을 꿋꿋이 이어갑니다. 아이누와의 교역으로 먹고 살던 마스마에번은 교역도 끊기고 전쟁도 생각보다 길어지니 여러모로 피해가 컸는데요. 혹시 이러다가 막부가 아이누와의 독점 교역권을 없애버릴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던 마스마에번은 태세를 전환해서 아이누 샤쿠샤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 휴전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1670년 마스마의 번청에서는 아이누와 일본인의 화합을 약속하는 파티가 열리는데요. 한창 마시고 즐기던 분위기 속에서 마스마에번 군인들이 돌변하고 샤쿠샤인을 살해합니다. 충격에 빠진 아이누족은 뒤통수를 친 일본인들에게 분노했지만 리더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니 우왕좌왕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샤쿠샤인 전쟁이 끝난 이후 아이누족은 야마토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야마토인들이 홋카이도의 어업이나 교역을 장악하였고 아이누족은 어장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1789년 가혹한 노동 조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이누족이 홋카이도 동쪽의 쿠나시리, 메나시에서 다시 들고 일어섭니다. 아이누들은 일본의 상선과 상인들을 습격했으나 조직성이 약해서 금세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마스마에번이 아이누족 70여 명을 사형시킵니다. 이제 일본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메이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1869년 메이지 정부가 에조치를 홋카이도라고 개칭하고 이 땅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북방 개척의 상징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는 개척사가 설치되었고 광산 개발이나 철도 부설과 같은 적극 개발이 실시되는데요. 국가의 주도하에 일본 본토에서 홋카이도로 대대적인 일본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터줏대감 아이누들의 독립된 땅이었던 이곳에서 아이누족 순환시대가 시작됩니다. 일본이 동아정책을 펼친 겁니다. 일본은 아이누를 구토인이라고 부르며 본토인과 구별하였고 인류학자들은 아이누를 인간이 덜 진화한 모습으로 간주했습니다. 게다가 1899년에 만들어진 구토인 보호법은 아이누족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요. 이 보호라는 단어 속에는 아이누족을 열등하고 미개하게 바라보는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누족은 아이누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고 그들이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전통과 습관, 의식들까지도 모두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당했으며 일본풍의 이름으로 개명하여 일본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강제징병과 강제노동, 일방적인 인체 연구에 투입되었고 여성들은 일본인의 첩으로 들어가 혼혈아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누족의 후손들은 돌을 맞으며 개라고 놀림을 당하며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직과 결혼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1983년 홋카이도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아이누족의 유골이 처음 발견된 이후로 수많은 유골이 추가 발견됩니다. 한창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 일본은 자국민이 아닌 이민족을 모두 미개인종으로 취급했는데요. 일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열등한 민족이라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전시된 사람들은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따라왔다가 인간 동물원에 갇힌 것입니다. 이렇게 1903년 오사카 박람회의 학술 인류관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전시됩니다. 전시된 사람들은 아이누인과 류큐인 그리고 조선인이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돈을 내고 우리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이때 일본이 강조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우월과 열등으로 구분하는 우생학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 교과서에서는 홋카이도 개척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홋카이도엔 사람이 없고 곰과 아이누만 살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미묘한 표현 때문에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아이누족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고 알고 자라는 불상사마저 생깁니다. 이렇게 일본은 동화 정책으로 아이누의 정체성과 그들의 흔적을 세상 속에서 지워갔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숨어 사는 세월이 흐르다가 1990년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이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994년 일본에서는 아이누족 최초의 국회의원이 탄생합니다. 카야노 시게루는 아이누의 언어로 아이누어 사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민족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곧 그 민족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누족을 괴롭혔던 구토인 보호법을 폐지합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은 그 후로도 일본 정부에게 민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아이누족이 민족으로 인정받으면 민족 자결권이 생기고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최근 돌연 태세전환을 하며 아이누족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아이누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지 600년 만에 벌어진 뜬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북방 영토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이누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깜짝 놀란 일본이 허겁지겁 아이누 지원법을 국회에 통과시켜버립니다. 아이누족은 우리 일본의 원주민인데 북방 영토에 아이누족이 살고 있으니 그곳 또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누족은 괘씸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아이누족을 탄압한 동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그저 문서에만 떡하니 아이누족이 일본 원주민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아이누족은 줄곧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일본에 저항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누의 숫자는 고작 1만 3천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차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누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혀가는 일입니다. 흰 눈의 나라 홋카이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